주간 동양보고를 먼저 드리고 또 우리 연사님들 모시고 해야 되는데 주간 동양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동양보고 드리고 마무리 연사님 모시고 그러고선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본의 민주웅 사무총장의 주간 동양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경영 중앙부 사무총장 윤종호입니다. 제가 항상 자료를 준비해서 USB로 문방구에 가서 제가 발표할 자료를 출력을 하는데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출력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던 USB가 떡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준비한 자료의 일부를 되살려서 정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국본의 무대 연수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 태극기의 국민 여러분께 전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월 9일, 10일 날인가요?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5대 개헌 방향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 공청회 개헌 토론회에서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생 이후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18일이죠.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만나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준다 라고 완전히 이 일면톱으로 보도를 했죠. 그리고 종북 좌익 세력들은 아주 잔치 현재 상황입니다. 제7공화국을 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중임제 또 이원 집정부제 하여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12상 비상계엄령은 결론적으로 대선과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힌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개몽을 시켰다. 그래서 개몽령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비상계엄령을 했다. 등등 여러가지 수식어를 나열하면서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정보,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간첩 세력이 너무 많아서 내가, 즉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도 없었고 간첩도 잡을 수 없었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으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비상계엄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폐악질을 알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일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본인은 2022년 3월 6일, 즉 대선 3일 전에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그리고 경주로 올라옵니다. 경주 유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즉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당시에 4.15 총선에 대한 문제점과 또 4.15 총선에 대한 여러가지 그 관계자들을 갖다가 이 고발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당시에 윤석열은 모두 다 기각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하고. 그리고 대통령 나와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버젓이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월 9일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즉 12월 3일 비상경령 그날까지 본인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조사나 수사나 지시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리고 최고진술에서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 최고진술에서 부정선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나는 하나의 스토리만 얘기할 따름이지,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목적은 본인이 복귀하면 책임 총리제를 오겠다, 자기는 외교만 담당하고 자기는 개헌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 그 개헌은 윤석열의 지난 과거의 발언을 놓고 보면은 5.18 내용을 헌법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을 없애겠다, 즉 내각제로 가겠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3월 9일날 당선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청와대를 공언하시고 청와대에서 용산 가겠다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에 한 얘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결국 청와대 공언하는 청와대를 비우고 용산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 심장, 대한민국 그 자체인 청와대를 없앰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과 정체성을 말살을 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로 가겠다. 용산으로 간 목적은 용산으로 가지 않고 종합청사로 맨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을 갔습니다. 용산으로 간 것은 대한민국 국군 주임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능멸시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뭐 청와대 도청장치가 있고 청소부가 간첩이었고 이런 모든 거짓말들,
일개 국가가 그런 간첩과 도청장치를 막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정보통신이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으로 해서 촉발된 이 대선이 이제 6월 3일 21대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대선과 개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잘 보십시오. 모든 후보는 북한 살인 독재 보령방제 목적에 관련된 내용, 더 나아가서 지방 분권 강화를 하겠다 또는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권한을 모두 다 중앙정부로 넘겨주겠다는 등 모든 공약을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공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는 파면될 것이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저들이 윤석열을 살려서 그리고 이재희로 바로 윤석열을 지지한 많은 세력들이 윤석열이가 5.18을 헌법에 수록시키고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70에서 80%가 다 동의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들이 윤석열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살리지 않고 파면을 시키고 바로 대선 정부로 들어와서 모든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5.18을 헌법에 수록하고 그 다음에 제주 4.3 폭동사건과 여순반란 사건 그 다음에 대구 폭동사건 그 다음에 60 민주화 사건이라는 폭동사건 그 모든 민주화 사건을 헌법에 놓고서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원 집정부제 그 다음에 책임총리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각제 개헌 공약을 할 것이다. 그럼 결국 대선이 끝나고 대선에 당선된 사람은 나는 대선 공약으로 내가 국민들한테 알렸다. 그래서 나는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지금 이제 6월 3일날 대선 전국 상황에서 대선이 벌어집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상태로 가면은 이재명이가 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김부겸, 그 다음에 김두관 등등 여러 명들이 뭐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또 국민의힘에는 예를 들어서 김문수, 그 다음에 저쪽에 누구죠? 그 경북도지사 홍준표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 나온다는 게 다. 물론 한동훈도 나오겠죠. 이게 뭐냐? 대선의 흥행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즉 국민을 기반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대선의 국판, 그 대선의 국판은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북한 도래연방제 국판이 벌어질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윤석열 당선자서부터 초질관 저희들이 말씀드려온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이 이적 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정말 헐리우드에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연기 잘합니다. 보십시오. 내각을 구성하면서 우익 인사와 좌익들을 다 배분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는 우익 인사를 배분 안 시키죠. 오세훈이가 지난 2월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 지방분권 개헌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헌법에 다 올라가겠죠. 즉 중앙정부에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는 세입 세출 권한을 갖다가 지방정부에다 넘기겠다. 그리고 중앙 집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5대 경제권으로 사실 경제권과 행정까지 다 넘어요. 행정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5대 소강국가를 만들고 5대 소강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국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5대 소강국을 만들겠다. 결국 이 오세훈의 이 얘기가 이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모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그 다음에 총리 둘이 다 권한을 같이 갖고 즉 국무회의를 주로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의회가 내각 불신권을 갖는 내각제 대각제. 지금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겠다. 수도권을 포함한 5강 소국을 만들겠다.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표 이행하겠다. 그리고 입법, 행정뿐만 아니라 세입, 세출 권한까지 이행하는 과감한 지방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이 이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했다. 그래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로 그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배분하겠다. 따라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행정,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행하겠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확대 강화하겠다. 이들은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겉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추천위원회를 이제 법정기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즉 대법관이 되려면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려면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내각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국민이 입법제를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겠다. 개헌의 연성화를 하겠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국민 입법제입니다. 만약에 왜 국민 100만 명이 청원하면 바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개헌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개헌의 연성화. 이 내용은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인데, 바로 개헌을 이제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바꾸시도록 하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헌법의 개헌의 연성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법률로 개헌을 하겠다. 이제 보십시오. 바로 연방제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이 헌법을 바꾸면서 그리고 거기에 헌법 개헌의 연장원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4월 9일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퇴하고 4월 10일날 영상 메시지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그 다음에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의 언행, 또 새로운 행정,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과 그 다음에 무소불위의 불법 입법 독재, 그리고 북한과 국정을 문란하게 한 내용들, 그 다음에 형 이재선 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자살 의혹 사건 등, 그 다음에 가덕도 피습 다작곡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중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또 하나는 5.18 헌법수록 문제도 종합해봤을 때, 이제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아주 급속하게 개헌을 할 겁니다. 개헌을 하고, 그리고 남북 국회당뿐만 아니라 북한과 상당한 밀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을 불가역적인,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것입니다. 눈을 보듯 뻔하죠. 그런데도 지금 저쪽에 정광훈 목사 집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고 있고, 지금도 윤석열을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 집회는 가두리 집회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끔, 즉 윤석열의 쇠뇌, 윤석열의 최면, 윤석열의 중독, 윤석열의 환각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패닉 상태고, 전부 다 자포자기 상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려야 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현재 정치권 모두는 북한살인 독재 연문이란 몇 개나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렬한 반성, 우파의 통렬한 반성,
이거는 저희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러나 왜 여기다 우파로 표현했습니까? 직설적으로 윤만세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파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윤만세의 통렬한 반성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강력한 구입으로 거듭나야 이렇지 않으면요 나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분을 만나서 우파의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우파의 리더십을 세우자면 나라 다 넘긴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태극기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 여러분, 이 나라 거저 줄 겁니까? 그냥 공짜로 설로 넘겨줘야 돼요. 이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국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월남에 가서 목숨을 바친 대한민국의 호국능력, 6.25 때 자유를 싸운 호국능력, 서독, 광도, 서독, 간호사, 주 10세 중독 근로자, 그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려서 만들고 지켜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 세력의 터전입니다. 터전.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피리 부는 사나이에 피리 부는 그 소리에 따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도 모르고 그냥 윤석열 만세 어게인 윤석열 하면서 결국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글자 뭡니까? 좀비입니다. 좀비.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이 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 바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대한민국의 헌정 파괴요 체제 전복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바로 위장보수 더불어민주당에 하수면서 이중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5.18 정당인 국민의힘을 추종하고 다른 결과가 한동훈의 국민의힘 대표였고, 그 다음에 지난 40 총선에 더불어민주당한테 국회 권력을 그냥 공짜로 다 넘겨준 거고, 그 결과가 힘상 계엄령입니다. 힘상 계엄령은 결국 바로 북한 살인 독재 고려방제로 가는 개헌과 대선의 대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유, 민주, 법치, 정의, 진실, 팩트, 우리는 이런 논리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이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이분들의 정신을 우리는 하루빨리 이 머리에 놓고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 그냥 공짜로 넘깁니다. 여러분께 외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대동강의 기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대동강의 기적을 바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과 권영세와 권성동과 모든 정치권들은 한 통속 같은 편이고 모두 다 대동강의 기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이적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들을 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읍시다. 그리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악원인지를 피양보를 합시다. 그리고 정신을 함양하고 정체성을 가다듬고 그리고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 이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용기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